그 문재인 정부의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 태도에 관한. 두 글자. 이건 네. 국익. 아닙니다. 땡입니다. 혹시 자존심을 줄여서 우리가 존심 그러는데 혹시 아니, 전 줄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안 됩니다. 단어 왔어요. 줄임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김 의원님, 탁 박사님 주의보. 저는 기상천외한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면박도 직접 주고요. 그리고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물으면 저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괜히 나왔네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네. 이웃.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시면서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요. 쉬운 거예요? 예, 쉬운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힌트를 줄까? 마음은 어디 있는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 SNS에 올린. 네. 뭐 제일 유명한 건 죽창 그냥 아니에요? 막 죽창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세네요. 정답입니다. 네.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려운 양국 관계 속에서 3개월 반 만에 총리 회담이 이뤄진 것, 하나의 분기점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고, 특히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건 일본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협상이 본격화되는 만큼 보다 진전된 해법이 논의될 거란 관측입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 친서를 아베한테 전달했는데 아베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기본적인 그 얘기만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 국제법을 지켜라. 일본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한국은 지금 상당히 이제 대화를 청하는 그 모양새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은 이제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왜 친서를 보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태도 변화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태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단 대화는 하자는 것인지, 어떤 쪽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건 제가 그 문제를 낸 겁니다.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아베 총리가 여전히 무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 친서는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은 강제징용 판결 이거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해결하라 이거잖아요. 결국. 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번에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네, 정확하게.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짚는 거죠. 네. 국가 간의 약속을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국가 간에 침략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가해자였고 우리가 피해자였고, 그 이번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한 한일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의 침공은 누가 했나요? 그냥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 일본이 먼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 후에 결과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것만 미국 눈치 보면서 이것만 집착을 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욕심쟁이잖아요. 본인들은 손해 절대 안 보고 우리는 이익만 보겠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하라면 하는 대로 일본의 눈치 보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경제 강국이 됐어요. 근데 그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당신들을 우리가 국권도 침탈하고 했던 것처럼 아직도 그런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것은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국가는 그야말로 예의를 갖추면서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해서 공조해야 될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일단 그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물꼬를 트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히 요즘에 이제 외교, 안보, 국방 면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는 뭐 물론이고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관계가 좀 잘 안 풀리고 있죠. 또 남북 관계도 경색돼 있습니다. 북미 간에도 지금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끝까지 이런 경색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라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추측입니다마는 저는 미국의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그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사실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지소미아 우리가 파기하기 전에도 이것을 파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미일이 잘 되려면은 한일이 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낙연 총리가 폭풍 속에 도착을 하면서 우산 다 넘어가고 이랬지만은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이낙연 총리 이번에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예, 굉장히 잘했다. 네. 최고의 의견을 했다. 아니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번에? 일본 언론의 반응은 굉장히 냉정했죠. 아무런 진전도 없고 평행선이다. 그리고 공은 이제 한국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징용 문제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은 준수한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런데 동시에 한국에서는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어느 쪽이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이낙연 총리는 한쪽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청구권 협정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의심은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은 거기에 관해서 왜 답을 안 하는가 아무런. 그것도 존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한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이죠. 죽창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죽창이 살아 있다. 변한 것은 없다. 한국이 결국은 이제 그 전의 입장과 다르지 않고 죽창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평행선에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네. 저희가 이제 친서를 보낸 것을 한편으로는 어떤 뭐 안 좋은 시각으로는 뭐 일본한테 저렇게 굴욕적일 필요가 있냐. 저는 자신감의 편이다. 이번에 한일 무역 갈등 제가 수치를 다 조사해 왔습니다. 7, 8, 9. 네, 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의 TKO 승, 판정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치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일본에 4.2%밖에 안 줄었어요. 7, 8, 9월. 근데 일본은 10.8%나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을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99.1%. 그리고 자동차는 59.8%. 이렇게 일본 수입 맥주 뭐 차 이런 걸 안 사요 이제. 이게 이제 KDI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산업 생산 지수 증감률도 거의 변동이 없고 0%대예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수출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 있지 않습니까? 뭐 에칭가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것도 거의 영향이 없고 우리가 수입 다변화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고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이 진짜 애국심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요.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안 감으로써 네. 실제로 일본의 뭐 큐슈, 스시마, 홋카이도, 오사카 등은요 거의 뭐 피폐화됐다 이렇게 보고 일본 재무성에서 9월 방일 한국인 수가 60% 가까이 급감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당황하고 특히 또 아베 지역구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서 뭐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서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다. 친서를 네. 보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큰 피해가 있고 일본 아베가 이것 때문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당신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줄게. 내민 손 좀 잡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통계를 이제 뽑아 오신 건 예, 좋은데 예. 사실 여행사 하는 친구들 제가 또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 피해가 꽤 있죠 저희도.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네, 네. 그 한일 관계를 터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뭐예요, 또? 수치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든가 일본에 여행을 주선했던 여행업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는 참 위로의 말씀을 네, 당연히 드립니다. 네, 네. 한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와중에 아베 일본 총리는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일본 아베 총리가 강요 19명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은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그리고 방위성.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아베 총리의 극우 측근들이 대거 입각했습니다. 新しい体制の下で我が党の長年の悲願である憲法改正を党一丸となって力強く進めていきたい。 한일 갈등을 발판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베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내각 구성한 걸 보니까요. 극우단체 일본 회의로 거의 다 채웠어요. 일본 역사 교과서, 그리고 난징 대학살 사건,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한국은 뭐 무슨 매춘 관광지였다. 온갖 악담들을 퍼부었던 사람들로 다 구성을 했어요.